이슈토크입니다. 3.1절은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에 알린 날에 대한 기념일입니다. 부산지방보훈청에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희생 정신과 고마움을 되새기는 뜻으로 각종 행사를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3.1절을 맞아서 든든한 보훈행정 구현을 위해 부산지방보훈청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이 시간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율정 부산지방보훈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부산지방보훈청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계획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 이야기들 좀 자세하게 나눠볼 텐데요. 먼저 부산지방보훈청장으로 부임하신 지 이제 1년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좀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 부산지방보훈청장으로 온 지 1년 8개월이 되었습니다. 예, 저의 공직생활 거의 정확하게 36년 가운데 거의 이제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고 있는데요. 네. 저로서는 제2의 도시자, 제1의 항구 도시고 또 이 남부권 대표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이곳 부산 광역시에서 이렇게 근무하고 있고 또 이 보훈의 어떤 최고 책임자로서 예, 보훈의 뜻을 또 그 의미를 또 우리 후세들에게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자 하는 것이 보훈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활동하고 있음에 전 무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산지방보훈청장으로서 보시기에 부산 지역에 담긴 보훈적 의미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 보훈은요 크게 보면은 독립과 호국 그 위에 이제 민주 이 삼각축으로 이루어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국가보훈이 이렇게 창설된 지 우리 국가보훈제가 창설된 지 금년이 딱 60년이에요. 흔히 말하는 60갑자. 네. 예, 1961년 8월 5일에 창설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창설할 때 바로 양축은 한쪽은 독립이고 한쪽은 호국이었어요. 즉 독립운동은 1910년, 1945년 우리가 35년간 일제에서 국권 침탈이 되었잖아요. 네. 그때 우리 국권회복을 위해서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국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해방된 지 5년도 채 되지 않아서 같은 민족끼리 참 우리 민족사의 최대 비극이었잖아요. 네. 37개월 동안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전몰군경, 전상, 또 무공순 그런 국가유공자 덕분에 있었어요. 그런데 먼저 호국부터 좀 잠깐 얘기를 한다면 네. 부산이 지향하는 호국은 뭐냐면은 많은 시민들이 알지를 못해요. 바로 1950년 6월 25일 당일 네. 대한해협 전투가 있었습니다. 대한해협 전투. 그래서 6월 26일 1시 38분에 참 이 북한의 어떤 괴뢰군 이 사람들을 갖다 한 600여 명이 어떤 게릴라들을 물리쳤어요. 만약에 그때 아니었다면 우리 대한민국 더 이상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독립운동에 오늘은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이 독립운동에 대해서 우리 부산에도 많은 의사님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좀 이제 아쉬운 점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네. 부산에 우리가 이제 현충 시설로 독립 관련해서 34개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34개가 그렇게 크게 이렇게 내세울 시설이 많지 않아요. 예를 들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서대문 형무소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100주년 기념관이 내년이면 개관을 해요. 네. 그 외에도 효창원에는 백범 김구 선생 기념관, 또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그 양재에 매헌 윤목을 여성 기념관도 있어요. 네. 또 강남 신사동에는 도사 안창호 선생 기념관, 이렇게 말로만 들어도 국직국장 기념관이 서울은 도처에 있어요. 근데 부산은 단 한 곳도 그에 상하는 기념관이 없어요. 바로 부산에 독립기념관, 네. 내지는 독립운동기념관이 있어야 적어도 이 서울과 양축을 이루는 이 부산에 이 자라는 후세들을할지 또 시민들 자연스럽게 독립에 대해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교훈의 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부산이 좀 늦었지만은 또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지 않아요? 네. 그래서 부산 독립운동 기념관이 속히 세워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독립운동 이야기도 나온 김에 부산의 3.1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좀 예.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3.1운동 같은 경우는 당시에 우리 국민이 그 당시에 국민이 한 2천만 됐다고 그래요. 네네. 근데 10분의 1 정도인 200만이 참여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서울의 그 태화관부터 시작해서 예, 민족대표 33인에 의한 독립선언서, 그 다음에 파고다 공원에서 의거가 일어났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흔히 3.1운동의 상징을 하면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로 유관순 열사. 그렇죠. 우리는 유관순 누나로 기억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충청남도 병천 거기에서 일어났던 게 4월 1일이었어요. 네네. 우리는 3월 1일로 많이 착각을 하는데 한 달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산은 3월 1일 할 때 바로 당일은 아니었지만은 그로부터 열흘 후에 있던 3월 11일에 지금 이 부산 동구 수정동 그쪽 좌천동이랄지 바로 지금 동래여고의 전신이었던 일신여학교에서 의거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네네네. 예. 그러니까 동래여고가 1895년도에 이렇게 창설이 되었으니까 네. 1919년이었으니까 불과 약 한 20여 년 좀 지나서 그렇게 의거가 일어났잖아요. 네. 더더구나 여학교에서 일어났다는 그런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산의 독립운동 그 의미는 상당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이후에도 동네 장터에서 3월 13일 또 부산을 대표하는 사찰 있잖아요. 네. 범어사에서도 3월 19일에 있었는데 양축을 이루는 대표적인 독립운동이 일신여학교 독립운동이고 그 다음에 저쪽 북구에 있는 구포장터 3월 29일에 있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구포장터의 그 3.1운동은요 3월 11일 할지 이렇게 하는 건 좀 학생들을 할지 이런 중심이었다면 3월 29일 구포장터는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이런 독립운동이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그래서 우리 부산 시민들도 이 독립운동에 대한 자부심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미션을 가져야지요. 네, 많은 분들이 사실 부산의 3.1운동 역사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시간을 빌어서 이 부산의 3.1운동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났구나까지 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더불어서요. 네, 네. 사실은 이제 부산 바로 기장군도 있잖아요. 15개구고 한 개군. 네. 기장군에서도 예를 들면 저쪽 장안읍 그 좌천 그 장터에서도 네. 예, 4월 9일에 이렇게 또 시민들이 봉기를 한 일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재난해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3.1절이 다가오면 여러 행사를 원래는 진행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진행되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는데 올해는 3.1절을 맞아서 부산지방보훈청에서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렇게 모임을 한다 할지 하는 건 좀 한계가 있잖아요. 또 지금도 이렇게 우리도 방송에 이렇게 벽이 있고 그렇죠. 이런 걸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서로 지켜서 이 코로나를 극복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3.1 정신이라지 이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더 그 이럴 때일수록 그 역사 교훈에 대해서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산지방보훈청에서도 이 3.1운동 이 3.1운동 벌써 금년이 102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는 3.1절 노래 사실은 많이 알지 못해요. 저도 바로 어떻게 보면 참 최근에 들었는데 네. 우리 직원 가운데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해요. 3.1절 노래를 본인도 잘 몰랐대요. 우리 보훈청에 와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직원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훈청에서도 지금 아침에 이제 업무 시작 전에 네네. 3.1절 노래를 방송으로 2번 정도 틀어요. 적어도 한 열흘 전서부터. 어허, 네네. 일반적으로 3.1절 노래, 우리가 김인현 3월 1일 정오, 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만세 이렇게 해가지고는 잘 알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걸 늘상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3.1절 노래 이렇게 부르기 대회를 일종의 온라인으로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시민들도 좀 참여를 하셔서 같이 가족들과 네. 또 지인들과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3.1절 노래 부르기가 지난 15일 시작해서 28일까지 예, 진행되는 계속 걸로 이어지고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많은 예. 시민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부산지방보훈청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부산의 독립운동가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부산 독립운동가 가운데 사실 박재영 의사님이 계세요. 네네. 그러니까 1920년도 9월 14일에 했으니까 벌써 100년이 지났어요. 100년 한 6개월, 5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네. 예, 그분이 부산경찰서 그래서 하시목도 서장을 이렇게 처단하다시피 한 일이 있습니다. 네네. 그 박재영 의사님은 의열단으로서 그러니까 말로만 하고 이렇게 조용하게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한 분이 있는데 사실 전국적으로나 또 이 부산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참 훌륭한 아주 우리 독립운동사의 큰 별이거든요. 네. 예. 이런 분에 대해서도 또 알아야 되고. 또 한 분을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박차정 의사님 계세요. 네네네. 예. 박차정 의사님 같은 경우는 그분이 1910년도에 태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1944년도에 순구를 했는데 그분은 바로 그 의열단 단장이랄지 조선의대 대장이었던 그 김원봉 선생의 배우자로서 네. 또 이 박차정 의사님은 말 그대로 또 군인이었어요. 이렇게 행동하는 독립운동가. 참 우리 독립운동가의 큰 별인데도 부산 여기서 잘 시민들이 많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조금 좀 미숙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더 보훈이 살아있다면은 많은 시민들이 사실 박장현 의사님 같은 경우는 유관순 열사님 못지않게 유명한데 아마 그 인지도는 그보다 훨씬 약하잖아요. 그렇죠. 더욱더 우리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아까 제가 모두 얘기 말씀드린 대로 부산의 독립기념관이 참 번듯하게 세워진다면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1년 내내 가면서 또 학생들을 할지 아이들 저는 항상 이 학생들과 아이들을 네. 참 대한민국의 미래고 희망이고 통일시대의 주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참 역사는 이렇게 물 흐르듯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이 보훈이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부산의 우리 시민들 그리고 전국적인 시민들이 부산의 독립운동가는 누가 있는지를 좀 잘 알 수 있도록 부산지방보훈청에서 앞으로 좀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부산지방보훈청의 보훈 사업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보훈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보훈이요. 저는 이 국가보훈이 지향하는 그 목표는 항상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국민 통합의 기능을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훈의 출발은 바로 독립이고 호국이었어요. 이제 그 위에 민주가 있고. 네. 그래서 참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그 밑거름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바로 국민 통합은 뭐냐면 독립운동을 할 때나 또 6.25 전쟁,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할 때 어느 지역이라 할지 이념, 계층 그런 갈등이 없었어요. 네네. 이보다 통합 정신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아직도 지역색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보훈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네네. 왜냐하면 지역이라는 거 이런 것은 단순한 애양심은 좋지만은 어느 지역에 대해서 막 배타심을 갖고 또 심지어는 적개심까지도 가져요.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제 시대로 말하면 친일파보다 더 친일파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 통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국가 통일의 그 기능이에요. 네. 세계 지금 유엔 국가 기준으로 유엔 가입 193개국입니다. 그런데 같은 민족, 언어, 역사, 문화를 공유하면서도 분단되어 있는 곳은 이곳 한반도밖에 없어요. 네네. 우리가 국가 통일을 해야 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던 그런 전쟁 영웅들, 또 전몰, 전상, 무공순, 유공자님들의 유운에 보답하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참 이 반도의 위치에 있지만은 옆에는 일본이 있고 또 중국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탐욕스러운 국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국가 경쟁력을 키워서 당당하게 선진적으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돼요. 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 부산지방보훈청 또 특화된 일종의 이
3H 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헬스 또는 하우징, 하트 이런 사업을 해요. 그래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또 주거 사업으로서 보비스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이 하트랄지 하우징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가면서 상담도 하는 그런 사업을 해서 더욱더 이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 유공자들에 대해서 네네. 소외받지 않게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이 통합하는 기능, 국가가 통일하는 기능, 그리고 유공자들이 소외되지 않게 조금 여러 가지로 서비스도 하고 돌봐드리고 하는 그런 지원책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보훈 정책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각 지역마다 좀 지역의 특색에 맞게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산지방보훈청만의 좀 특색 있는 사업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 이제 우리 부산지방보훈청이 지역으로 말하면 이렇게 항구 도시로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리고 또 우리 이제 부산지방보훈청에 관장하는 데는 부산, 울산, 경남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훈의 이제 바탕을 이루고 있는 바로 독립과 호국, 민주를 하는 데 있어서 네. 예. 이제 민주 부분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3.15 민주 묘소가 이 창원에 있어요. 네네. 예. 거기 같은 경우는 1960년 바로 4.19를 폭발시켰던 김주열 열사님의 정신이 또 많은 4.19 그 민주유공자님들의 그 정신이 살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 독립정신,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박재혁 의사님이랄지 박차정 의사님, 또 그 위에도 안희재 의사님이랄지 또 장관상 의사님도 있고 또 승려로서 이렇게 했던 김범린 지사님, 또 한영석 지사님. 이 한영석 지사님 같은 경우는 노래를 통해서 많은 독립정신을 이렇게 선양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한 독립운동을 갖다 그분들의 정신을 살리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호국으로서는 이 부산은 피난민의 아주 정착지였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랑스러운 대한협전투가 있으면서 또 피난민의 정착지가 있었던 이 원도심. 네. 예. 이제 그런 곳에 저희가 많은 이 호국 정신이 설해 있는 곳이 있어요. 예. 부산 충원탑 혹시 가보셨나요? 충원탑이요. 예, 중구고 동구 서구가 이렇게 모일 있는 충원탑이 70m 높이로 대한민국 내에서 충원탑으로서는 현충탑이랄지 제일 높이 있습니다. 네네. 예, 그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또 부마항쟁 같은 경우가 1979년도 그때 10월 16일부터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한 정신을 이렇게 살려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국민 통합과 국가 통일 또 국가 경쟁력을 이렇게 살려나가는 보훈. 바로 보훈은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네. 그 정신을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산보훈청장으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지 무슨 조금 전 이야기하신 부분과 조금 겹칠 것 같기도 하지만 목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공직생활 지금 36년 이제 뭐 정년까지는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 공직자는 바로 저는 헌법 7조에 새겨져 있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즉 봉사자라는 항상 신념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공정성을 생명처럼 여겨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부산지방보훈청 지금 한 150여 명 근무를 합니다. 바로 국민의 유임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쓰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소중하게 이렇게 쓰면서 거기에 기대에 져버리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직사회는 어떤 부정부패나 이것은 상상도 못한다. 뭐 청렴이랄지 그런 용어를 꼭 쓰기도 전에 그렇게 해서 국민의 기대에 져버리지 않게 항상 봉사자는 개념, 공정성을 제가 공직자로서 떠나는 그 순간까지
지켜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보온 문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